안녕하십니까?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3박자 투자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파트 2 14장 신고가 종목 매매 기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고가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종목이라는 말로 안 나오고요. 신고가 지수라는 말로 나오죠. 신고가 지수. 코스닥이 신고가인가요? 코스피가 신고가인가요? 바로 코스피. 지금 이 방송은 2017년 5월 29일인데요. 코스피 신고가 시대입니다. 지금은 신고가 시대. 그러면 코스피 신고가 시대가 무슨 뜻입니까? 새로울 신이죠. 매울 신이 아닙니다. 새로울 신, 높을 가격. 새롭게 높은 가격이 됐다는 뜻이에요. 즉, 여태까지 역대급으로, 우리 좀 어린 친구들 그런 말 많이 쓰죠? 야, 역대급이야, 역대급, 대박. 지금 대박장, 역대급 장이라는 뜻이죠. 왜? 코스피 지수가 최고가로 올라왔으니까. 신고가를 지금 2017년 4월 달에 갱신을 했죠. 4월 말 5월 초에. 그런데 그 전에 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2011년. 즉, 지금 2017년이니까 6년 전에, 6년 전 4월 달에 뭐 한 2230포인트 정도? 거기가 이제 전고점이었는데, 거기를 지금 뚫고 2300도 뚫고 2350까지 왔어요. 지금 거래소 지수가 2350이잖아요. 이런 걸 바로 신고가라고 합니다. 전고점이 없이, 예를 들어 전고점이 여기였는데 뭐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이러다가 전고점을 뻥 하고 뚫어주는 이 부분부터가 신고가 시대인 거예요. 지금 현재 거래소가 딱 신고가 시대입니다. 자, 신고가 종목 매매 기법은 뭐냐면, 이런 종목 찾아서 매매하자는 뜻이에요. 야, 그러면, 야, 이세무사, 나는 주식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내 생각이 잘못됐나? 너무 높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주식을 아마 오래 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많이 올랐으니까 안 오르겠지 이제, 이런 생각은 좀 약간 아마추어 같은 발상이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만 떨어지겠지라는 생각도 역시 초보자 같은 발상이죠. 왜? 생각해 보세요. 주식에서 진짜 좋은 종목이 뭔가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300조짜리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도 제일 높고 10년 전보다 오늘의 주가, 20년 전보다 10년 전의 주가. 매년 주식이 주가가 올라갔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언제 막 떨어졌다가 오르고 막 그러나요? 아니에요. 조정은 받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랐다가 조정 좀 받고 올랐다가 조정 받고 올랐다가 조정 받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바로 우상향 상승 추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상향 상승 추세 종목들을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신고가 종목 또는 우상향으로 상승 추세 종목. 그러면 야, 이세무사, 나는 추세라는 말도 모르겠는데 다 가르쳐 드릴게요. 추세란 뭘까요? 바로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말 많이 쓰죠. 쟤는 추세를 몰라. 또는, 쟤는 대세 파악을 못해. 그런 말 쓰죠. 대세가 뭐예요? 대추세. 대세가 대추세잖아요. 그래갖고, 한 방향으로 막 크게 지금 나가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야, 이쪽으로 가면 안 돼. 다 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예스라고 남들이 말할 때 나 혼자 노라 그럴 거야. 근데 그게 합리적인 노면 모르겠는데,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99명은 다 저로 가려는데, 저거 아닌데, 난 일로 갈 거야. 때로는 그 한 명 때문에 역사가 바뀌기도 하지만 일단 추세로 봤을 때
누구나 인정하는 상승 추세라면 그 추세에는 좀 몸을 맡길 필요가 있어요. 특히 주식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상승 추세로 갈 때는 올라탈 필요가 있다. 왜? 여기에 올라타도 돈 벌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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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돈을 번다. 언제 전까지 돈 벌어요? 대꼭지. 꼭지 치기 전에는 돈 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군가는 여기에 매수를 했겠죠. 여기 누군가는 매수를 했을 텐데 그런 말 있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나만 여기에 안 걸리면 돼요. 나만. 또 내가 여기 걸렸다 하더라도 손절매하면 돼요. 손절매. 그래서 추세매매 추세 추종론자들은 사실 손절매를 잘해야 돼요. 왜? 아무 때나 사도 수익이 나. 확률적으로 아무 때나 사도 수익이 나요. 단 한 번만 빼면 그 한 번이 대꼭지. 그럼 만약에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다 수익 냈는데 마지막 한 번에 10번 수익 낸 것보다 더 많이 손실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꼭지에 걸리면 손절매를 잘하고 나오면 돼요. 추세매매의 핵심은 언제든지 올라타라. 다만 꼭지에 걸렸다고 생각이 들면 손절매를 하라. 이게 바로 신고가 종목 매매, 추세매매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면 상승 추세는 어떻게 아나요?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역사적 신고가 종목은 바로 나오죠. 추세선을 그릴 필요도 없죠. 역사적 신고가 종목은 그냥 신고가하고 상승 추세인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 신고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역사적 신고가가 아니면 상승 추세 종목을 아는 방법은 그래프로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세의 채널은 어떤지 이런 걸 작도법으로 그려야 되는데요. 사실 일반 투자자, 초보 투자자가 작도법으로 추세선을 그리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간 1년 전 주가보다 지금 많이 오른 종목, 또 3년간 3년 전보다 지금 많이 오른 종목, 또는 월간 한 달 전보다 지금 많이 오른 종목, 이런 종목들을 상승 종목으로 보다 보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공략이 가능해요. 뭐를? 상승을 한 종목. 한 달 전보다 지금 오른 종목을 리스트를 뽑아서 공부하다 보면 이 종목은 다음 달에 더 오르겠네? 그거 사면 되잖아요. 1년 전보다 오늘까지 많이 오른 종목들을 검사해서 이거 사면 되겠네? 그게 바로 직접 공략법입니다. 간접 공략법은 뭘까요? 간접 공략법은 1년 전보다 오늘까지 올랐던 종목들이 공통점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좋아. 그러면 간접 공략 어떻게 하면 돼요? 아직 안 오른 반도체 관련주를 찾아내면 되죠. 그게 바로 간접 공략법. 직접 공략할 거냐, 비슷한 애들 봤더니 반도체 관련주가 좋은데 아직 안 오른 반도체 관련주 매수할 거냐, 그 차이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테마주 또는 업종, 주도 업종들을 대부분 잡아내고 있습니다. 잡아서 어떻게 하는데 수익 내고 좀 어떻게. 그래서 2015년도에 제약바이오 대세 상승장이 있었죠. 한미약품부터 쭉쭉쭉 올라갔을 때. 그때는 매일 주가 분석해보면 하루에 상승률, 상한가 10개가 제약바이오주. 그럼 전 어떻게 하면 돼요? 제약바이오주 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랄지 반도체 관련주랄지 이런 종목들이 좋았죠. 분석해봤더니 상승률 높은 게 그런 것들이야. 그럼 우리는 직접 그걸 공략하든지 간접적으로 사면 되지. 그게 바로 직접 공략 또는 간접 공략이에요. 그래서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이런 신고가 종목이 나왔을 때 이제 이거는 지금 상승 추세 종목, 두 개 구분을 시키세요. 상승 추세 종목은
뭐 단기적으로 요거는 기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간 개념이. 한 달 동안 상승 추세다. 6개월 동안 상승 추세다. 1년 동안 상승 추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역사적 신고가랑은 다른 거예요. 근데 신고가 종목은 그냥 신고가예요. 주가상으로 역사적 신고가는 가장 최고가, 역사적으로 지금 가장 높은 상태. 또는 52주 신고가는 52주 동안, 보통 52주는 왜 52주라 그럴까요? 1년이 52주입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신고가, 최근 1년 동안 가장 높은 가격.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여기 상승 추세에는 기간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신고가 종목에는 역사적 또는 1년, 2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보통은 역사적 신고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우리가 검색할 줄 알아야 돼요. HTS 기능을 보면 여러 가지 검색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신고가 종목 검색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52주 신고가, 3개월 신고가 그렇게 다 기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검색해서 요즘 장이 좋은데 좀 길게 볼까? 짧게 볼까? 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사적 신고가죠. 진짜 큰 대시세 종목은 역사적 신고가에서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거래소 지수가 코스닥 지수보다 훨씬 좋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바로 거래소 차트는 지금 뭐 한 2100, 150 이렇게 움직이다가 150 뚫고 조금 쉬고 200 뚫고 쉬고 300 뚫고 350 뚫고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거래소는. 코스닥은 박스권이에요. 코스닥은 그냥 이렇게 힘이 없어요. 지금. 이게 거래소, 이게 코스닥. 어느 게 강하겠어요? 얘가 강해요. 왜? 얘는 역사적 신고가를 뻥 하고 뚫었어요. 코스닥은 못 뚫었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 것과 안 나온 것의 실질적인 차이는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면 첫째, 전고점이 없잖아요. 전고점이 없다는 얘기는 매물벽이 없다는 얘기예요. 매물벽이 뭐냐면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여기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렉산더 엘더의 3M 얘기할 때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쓴 책 중에는 심리를 그렇게 강조한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엘더가 심리학 박사님이잖아요. 정신과 의사. 그래서 심리 얘기를 굉장히 잘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매물벽도 사람의 심리가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전고점을 우리가 매물벽이라고 하거든요. 전고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요런 거죠. 여기서 거래소 지수가 여기서 걸렸다가 쭉 빠졌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요 부분에서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매도량이. 왜? 여기 전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빠질 때 안 팔아요. 절대 안 팔아.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팔까요?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나는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언제 팔아요? 진짜 본전 오면 팝니다. 그럼 이때 매물벽이 걸려갖고 신고가 못 뚫고 매물벽이 주저앉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물리는 사람들은 또 본전 오면 팔아야지. 그럼 얘가 다시 또 올라가서 또 두드려 맞고 내려가고. 그래서 이 전고점의 박스권의 상단을 뚫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매물벽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고점을 뻥 하고 뚫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매물벽이 없잖아요. 매물벽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이에요. 박스의 고점을 뚫어서 역사적 신고가가 되면 전고점이 없다. 전고점이 없으면 매물벽이 없다. 두드려 맞을 일도 없고. 그냥 날아가는 거. 고고고. 또 두 번째. 고고고, 우상향 고고 하고 있는데 목표가가 없어요. 목표가. 왜? 보통은 이렇게 어떤 흐름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에서 두드려 맞고 얼마에서 지지받고 왔다 갔다 할 때는 얼마 정도의 고점 매도, 얼마의 저점 매수 이런 분석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신고가를 빵 뚫고 나면 얼마에 팔으라는 그 얘기를 아무도 못해. 왜? 누가 분석을 해? 얼마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시대인데, 새로운 시대. 미지의 영역.
미지의 세계, 새로운 세계.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가 오면 정고점이 없고 매물벽이 없고 목표가가 없는 그런 미지의 영역이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우리 주식 투자 왜 합니까? 빵빵 치고 올라가는 종목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빵빵 치고 올라가는 게 뭐라고요? 역사적 신고가 종목. 제가 그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뭐 연예인이니까 제가 차인표님을 좀 좋아합니다. 유재석님, 차인표님 이런 연예인분들 좋아하는데요. 차인표님이 그때 힐링 캠프인가 거기서 나와서 너무 감명받았어요. 그때 감명받고 차인표님이 후원하는 후원 단체의 어린아이들 2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차인표님이 뭐 마음씨 따뜻하고 어떤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고 여기에서도 감명받았지만 근데 저한테는 명언으로 들렸던 명언이 있어요. 나중에 찾아봐도 차인표님이 아닌 다른 분이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때 무슨 말씀을 했냐면 턱걸이를 20개를 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니 1개를 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턱걸이 20개 하려면 1개를 하면 된대요. 1개를 하면 2개를 하게 되고 3개를 하게 되고 4개를 하게 되고 5개를 하게 되고 그래서 20개를 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주가가 10,000원이에요. 하루아침에 10,000원짜리가 100,000원 가지 않아요. 10,000원짜리가 15,000원 갔다가 20,000원 갔다가 25,000원 갔다가 30,000원 갔다가 눈 뜨고 일어나 봤더니 한 2년 지났더니 100,000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언제 포착할 수 있어요? 턱걸이 1개 했을 때 11,000원, 12,000원 때 우리는 포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상승 추세 종목, 신고가 종목 이런 거를 잘 잡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신고가 종목 매매 기법에서 거래량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신고가 종목에서 특히 중요해요, 거래량은. 왜냐? 그런 격언이 있죠.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이지. 뭐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말도 하지만 주식 쪽에서는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뭐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HTS 차트를 보면 밑에 거래량이 막 있죠. 거래량이 이렇게 막 막대 그래프로 있습니다. 거래량인데 예를 들어 이 지점에서 거래가 막 팍 섰어요. 음선이 나오면서 섰어. 그러면 좀 매집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잖아요. 왜? 이제 올랐으니까. 그죠? 여기서 음선이 나왔는데 다른 때 거래량보다 거래가 섰다. 이건 좀 매집이 들어간 거죠. 또 반대로 이렇게 꼭지를 여기서 쳤는데 여기에 대음선이 나오고 거래가 정말 많이 섰다. 역대급으로 섰다. 사상 최대 거래량. 그럼 뭐예요? 여기서 매집했던 애들이 팡! 하고 팔고 도망간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음봉, 여기도 음봉이잖아요. 근데 요 정도 거래량은 우리가 매집으로 보고 또 이렇게 역대급으로 터지면 다 팔고 나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듯이 주가 그래프는 사실 시초가와 종가만 잘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뭐 종가 관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 그래프는 종가 관리에 의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은 못 만들어져요. 거래량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좀 자전이 어느 정도 이거 약간 세력성 얘기인데요.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는 자전성 거래를 좀 하면 되긴 돼요. 그런데 자전성 거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금감원에 적발될 문제가 있죠. 왜? 불법이니까. 자기가 계속 매수매도 사고 팔고 하면 안 돼요. 통정매매. 정이 통하였느냐? 뭐 이런 사극 영화 있지 않았나요? 통정매매. 정이 통하는 매매. 지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다 잡혀 들어가요. 그래서 법적으로만 한다면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어요. 통정매매 안 하면. 거래가 활발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주가가 올라가면서 활발하면 좋은 건데 대음봉 나올 때 거래 터지면 꼭지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신고가 종목 매매할 때는
주가도 봐야 되고 뭐 5일선, 21선, 이평선들의 흐름도 봐야 되지만 거래량을 주목해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는 겁니다. 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전제 조건이 신고가 종목은 여기서 사도 좋아, 여기서 사도 좋아, 여기서 사도 좋아, 어디서 사도 좋은데 언제만 안 돼요? 여기서 사면 안 되잖아요. 왜? 대꼭지에 잡혀버리면 그 다음에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는 피해야 돼. 여기는. 근데 주가는 잘 모른다니까요. 어디가 꼭지인지. 그래서 결국은 신고가 종목을 매매할 땐 거래량 분석이 필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래량 분석을 같이 해주면서 이거 음선인데 거래량 너무 터졌는데 찜찜하네. 뒷골을 좀 막 당길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한 반 정도 팔아야죠. 이 뒷골 당기는 정도가 아니라 잠이 안 와? 제가 예전에 주식 처음 배울 때 도사님한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도사님, 주식은 왜 올라가나요? 도사님이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가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정답이에요. 그 말 말고는 다른 말은 없습니다. 주가가 왜 올라가냐?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올라가지라는 말 말고 다른 정답은 없어요. 또 그 도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도사님, 이 종목 갖고 있는데 팔아야 되나요? 사야 되나요? 아니, 팔아야 되나요? 갖고 있어야 되나요? 한숨을 좀 쉬면서 물어봤더니 벌써 팔고 싶구만. 그러면서 딱 했던 말씀이 잠이 안 오면 팔어.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이 안 오는데 손가락 클릭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또 하는 말씀이 냉수 한 잔 먹고 팔어. 그러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걱정이 되고 팔아야겠다는 마음이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들었는데 못 파는 이유는 심리 때문에 심리. 그럼 그거 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 결정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 팔어. 못 파는데 어떻게 해요? 냉수 먹고 팔어. 논리로 설득시킬 필요는 없어요. 도사님 나 이거 팔고 싶은데 파세요. 팔고 싶으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잠이 안 오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내 친구가 사라 그랬는데 그거 10,000원에 샀는데 지금 8,000원이야. 근데 맨날 그 주가만 보면 속이 덥수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잠이 안 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파셔야 돼요. 못 팔겠는데요? 냉수 한 잔 먹고 파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해하셨죠? 거래량 중요하고 꼭지에서 물리면 안 된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타기와 물타기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물의 속성과 불의 속성을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물은 졸졸졸졸졸. 제 손이 어떻게 되죠? 졸졸졸졸졸졸. 아래로 흘러가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요.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물 보는 분 없으실 거 아니에요. 뭐 술 먹고 이거 말고는 아래로 흘러가잖아요, 물은. 불은 헐헐헐헐. 케이크에 불을 붙여도 올라가고. 불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모닥불을 피워놔서 모닥불 피워놓고 모닥불 피워놓고 놀아도 불은 올라가요, 위로. 자, 불은 올라가요. 물은 내려가요. 우리들 인간들은 올라가는 거에 익숙할까요? 내려가는 거에 익숙할까요? 내려가는 거에 익숙하죠. 왜? 중력의 법칙 때문에. 사실 모든 게 내려가거든요. 볼까요? 이거 떨어뜨리면 내려가잖아요. 올라갔다가도 다시 내려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려가는 것에 익숙해요. 마음이 편해.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올라가면 불편해. 그래서 우리는 산에 올라가면 불편하죠. 내려가야 돼. 결국은 내려가야 돼. 산에 올라가면. 불편하죠. 그래서 불 끄는 소방수들이 왜 있어요? 불이 우리한테 불편하잖아요. 불이 막 나면 얼마나 불편해요. 집 다 타고. 물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제가 이 설명을 왜 이렇게 오래 드렸냐? 야, 너 지금 주식 공부한다면서 자꾸 물불 얘기하고 있어. 짜증나게. 짜증이 아니라 확실히 이해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물타기가 편해요? 불타기가 편해요? 물타기, 불타기 뭔지 모르는데요. 설명드릴게요. 10,000원에 주식을 샀는데 9,000원이 됐습니다. 100주를 샀는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100주 더 사. 또 8,000원이 됐습니다.
백주 더 사.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거, 그게 바로 물타기예요. 물타기. 주가가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는 거, 그게 바로 물타기. 여러분들은 물타기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왜?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니까.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9,000원 떨어지면 물타기 한번 하지 뭐.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인데 진짜 떨어져? 진짜 떨어졌네. 물타기 하지 뭐. 8,000원 됐네. 물타기 하지 뭐. 그럴 돈이 어딨어요. 그럴 돈이. 매수 실패했잖아요. 매수 실패. 전쟁 났을 때 상대방이랑 싸우다가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퇴해야 돼요. 후퇴. 거기다가 병력을 또 놓으면 몰살. 돼요, 안 돼요? 물타기는 몰살 당할 확률이 있는 거예요. 100주만 손해보면 되는데 200주, 300주 계속 물타기하다 내 전재산 다 넣었다? 그 회사 부도났다? 아웃이에요, 아웃. 주식시장에서 아웃. 그래서 물타기는 사실 생각보다 위험한 기법이다. 안전한 기법이 아니에요, 물타기. 위험한 기법이에요. 다만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 논리적으로 계좌만 봤으면, 계좌만 보면 불편한데 우리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 손절매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손절매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10,000원에 잘못 샀구나. 팔아야겠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손절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반대로 물타기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10,000원에 100주 갖고 있었는데 9,000원에 100주를 또 사면 9,500원에 200주를 갖고 있는 게 돼요. 그러면 내 매입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평균 단가가.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이제 내 매입 단가가 9,500원이니까 500원만 더 오르면 본전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불타기와 물타기 중에 여러분들 일반 투자자들의 10명 중에 8, 9명은 돈 잃었다는 거 다 동의하시나요? 일반 투자자 중에 8, 9명은 물타기를 했겠죠. 그러면 역발상적으로 불타기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불타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10,000원에 샀는데 11,000원이 되면 100주 더 사고 12,000원이 되면 100주 더 사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이 얘기에는 10,000원짜리는 11,000원, 12,000원, 13,000원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상승 추세란 얘기죠. 불타기는 상승 추세를 인정하고 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타기는 10,000원에서 9,000원에서 8,000원, 10,000원에서 9,000원에서 8,000원 계속 사? 물타기는 하락 추세를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추세가 뭐예요? 한 방향으로 가는 힘. 하락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를 한 방향으로 하락으로 하는데 손절매는 언제 할까 생각해야지. 계속 산다? 올라가는 거? 상승 추세? 계속 살 수 있죠. 언제까지? 대꼭지 찍을 때까지. 근데 대꼭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뭐 몰라요. 꼭지에서 몇 % 빠졌을 때 손절매하면 되지. 그래서 추세 추종 전략에서는 손절매가 핵심 필수입니다. 하락 추세에 손절매 안 하고 버티다가 망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에 대꼭지에서 손절매 안 하면 망하잖아요. 그래서 추세 추종 전략에서는 손절매가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할게요. 파트 2는 이세무사의 8테크 8가지 기법 중에 뭐 3박자 투자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6장 8번째가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이에요. 오늘은 그 파트 2의 6번째 기법인 14장 신고가 종목 매매 기법을 강의했고요. 신고가 종목 매매 기법의 핵심은 기술적 분석 차트상 신고가가 짱이다. 신고가를 뚫으면 좋은 점은 뭐다? 역사적 신고가는 특히 정고점이 없고 매물벽이 없고 목표가 산정이 필요 없다. 갈 때까지 가는 거야. 우상향 고고 하다가 언제 꺾인다? 대꼭지 때 꺾일 때 그나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거래량이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물타기보다 불타기가 추세 추종 전략이 훨씬
유리한 기법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14장 신고가 종목 매매 기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